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분, 할 일이 많은데 계속 미루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오늘 끝까지 꼭 봐주세요. 블렛 저널 써보고 싶었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예쁘게 꾸며야 할 것 같고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고 막상 써봤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블렛 저널은 예쁘게 쓰려고 하는 순간 망합니다. 예쁘게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는 가장 단순한 도구거든요. 저도 벌써 4권째 쓰고 있는데요. 퇴사 후에 생긴 자유로운 시간을 블렛 저널로 목표에 집중하면서 하루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블렛 저널이 뭔지, 바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블렛 저널 쓰는 법, 정말 유용한 실전 팁과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다들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리, 노션 구매했는데 정해진 양식이 나에게는 맞지 않고 쓰는데 부담을 느껴요. 나는 식단, 학원, 감사일기를 매일 쓰지 않는데 매번 써야 할 것 같고 남겨진 빈 공간도 계속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블렛 저널은요,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쓸 내용만 구성할 수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일기, 투두리스트, 캘린더, 트래커, 메모, 레고 블록처럼 내가 원하는 건 추가하고 쓰지 않는 건 과감히 제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단순합니다. 블렛을 활용하면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블렛이 뭘까요? 블렛 저널에서 기록의 최소 단위예요. 레고의 한 블록 같은 건데요. 할 일, 일정, 메모, 기호로 간단하게 표기하면 빠르게 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의미를 기호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협업하는 일은 이 태그로 표시를 해요. 보통 내가 처리해야 상대방이 할 수 있거나 상대방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협업을 구분해 두면 상황에 맞춰서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필요한 항목을 기호로 정의하고 쓰시면 됩니다. 막상 뭔가를 배웠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가 가장 어렵죠. 블렛 저널에는 다양한 양식이 있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다 세팅하려고 하면 쓰기도 전에 벌써 지쳐버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쓰고 쓰면서 필요한 걸 추가하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함께 써볼까요? 양식 없는 빈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앞에 5장은 비워둡니다. 왜 비우는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운데 선을 긋고 위에 오늘 날짜를 쓰면 준비 완료. 지금 뭘 해야 하는지 할 일을 쭉 적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꼭 끝내야 할 한 가지에서 3가지를 도트 앞에 별표로 표시합니다. 이걸 표시하는 이유는 하루에도 계속 할 일들이 쏟아지는데요. 중요한 걸 계속 떠올리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큼은 꼭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표시해두면 중요한 일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적었던 내용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할 일을 완료한 경우에는 X 표시를 합니다. 문제는 오늘 못 끝낸 일들일 거예요. 당연한 거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 관리는 뭘 하고 뭘 하지 않을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중요하지 않게 된 일은 빗금으로 지워서 과감히 없애세요. 다음날이나 금방 해야 할 것 같은 일은 표시해서 다음날로 이동시키면 되고요. 아예 다른 일정으로 변경되었다면 그걸 적을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퓨처로그입니다. 퓨처로그는 이제 미래의 계획을 적는 공간이에요. 앞으로 가서 2장을 넘기고 2페이지를 각각 3등분을 해줍니다. 3분의 1을 남기고 그어줄게요. 그리고 상단에 월을 적어주면 끝. 해당되는 달에 일정 할 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 언제 할지 모르겠다면 하단에 적어주고 나중에 이동시켜도 돼요.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이 날짜를 쓰고 할 일을 적어주면 돼요. 여기 중간선은 왜 그었을까요? 백지 상태에서 쓰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 선 하나로 부담이 확 줄어요. 조금만 써도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날짜별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돼서 다시 되돌아보기도 쉽습니다. 저는 이 아래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두는데요. 할 일이 더 생기면 더 적거나 기억해야 할 정보를 메모하기도 하고요. 하루 회고를 쓰기도 합니다. 뭔가를 주제로 길게 메모할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 상단에 제목, 날짜를 적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가서 한 장을 넘깁니다. 인덱스는 기록한 공간을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는 책 목차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처럼 편하지는 않지만 페이지 수를 보고 언제든 빠르게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썼던 상단에 제목을 쓰고요. 페이지 수를 옆에 적습니다. 그런데 인덱스를 쓰려면 하단에 넘버링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쉴 때, 예를 들어 나는 솔로 볼 때 숫자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넘버링이 되어 있는 노트를 사시면 됩니다. 정 귀찮으면 인덱스 건너뛰셔도 되고 정말 필요할 때 다시 시도해보세요. 영상 초반에 앞에 5장을 비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총 10페이지예요.
첫 페이지는 우리가 앞으로 적을 기호를 정의하고요. 2, 3페이지는 인덱스, 그리고 4에서 7페이지는 1년치 퓨처 로그, 8에서 9페이지는 필요할 때 이제 먼슬리 로그, 즉 한 달 일정을 적으시면 됩니다. 각 구성별 작성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유튜브도 소개하지 않은 블랙저널 사용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고 성과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떤 건가요? 바로 잘 안 떠오르시죠? 다시 질문해 볼게요. 커리어, 인간관계, 자기계발에서 지금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요? 조금 떠오르는 게 생기지 않나요? 백지 상태에서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지만 기준이 생기면 더 쉽게 떠올라요. 우리가 매일 적는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뭐 하지 생각하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거 놓치기도 하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타임블록입니다. 하버드에서도 추천하는 시간관리 방법인데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들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세세하게 시간별로 계획하면 압박도 심하고 잘 지키지 못하고요. 그것보다 일주일에 큰 구조, 루틴을 짜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내 목표를 위한 시간표인데요. 내가 할 일들을 요일, 시간에 맞게 배치를 해두고 오늘 계획을 세울 때 옆에 두고 참고해서 적으면 더 쉽게 적을 수 있어요. 중요한 일도 미리 시간을 배치해두기 때문에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시간표는 아래 순서대로 채워 넣습니다. 필수적인 일, 그리고 중요한 일. 먼저 수면 시간, 기상 취침 시간을 정합니다. 7시간 수면하고 취침, 기상. 그 다음은 필수적인 일로 시간을 채웁니다. 회사 근무 시간, 아이들 등하원 시간, 식사 시간 등 꼭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그 다음은 중요한 일로 시간을 채웁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오전에는 콘텐츠 시간으로 할당했어요. 신제품 기획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일별로 긴 시간을 배치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너무 세세하게 적는 것보다 유연하게 할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큰 카테고리별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언제 써야 하나요? 저는 이 시간표를 주기적으로 바꾸지는 않고요. 중요한 목표가 바뀌었을 때, 루틴이 변경될 때 새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표를 못 짜겠어요. 그럼 우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면 대략적으로 패턴이 보입니다. 꼭 해야 할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보이고 이걸 기반으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이 시간표 양식은 원래 다이어리 구매 이벤트로만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AI, 노션, 앱, 효율적인 툴들이 있는데 왜 아날로그로 써야 할까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또 노션도 많이 써보고 다이어리도 쓰면서 결국 다이어리로 정착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손으로 쓰는 건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요. 디지털이 더 빠르게 쓸 수 있고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디지털로 쓰다 보면 생각이 여기저기로 분산이 되고 딴짓하게 되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타자로 치는 건 쉽지만 그만큼 덜 고민하고 빨리 기억이 휘발됩니다. 손으로 적는 건 그 자체가 수고스럽다 보니 더 생각하고 요약해서 적게 되고 더 기억도 잘 나더라고요. 손으로 쓰면 내 내면과 연결되는 느낌이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돼요. 신기한 건 이렇게 적은 내용들을 다시 꺼내서 넘겨보면 적을 때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요. 디지털은 빠르지만 쉽게 잊혀지고 아날로그는 느리지만 나에게 누적이 됩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 기록해보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